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국 총판 STK에서 드랍박스 솔루션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있는 전소린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 마지막 시간이라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사실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 시간까지 이제 끝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그 준비한 내용은 일단 그 드랍박스에서 그 더 진보적인 업무 방식을 설계하는 그 내용을 같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완전히 달라진 업무라는 페이지를 제가 처음에 띄워봤는데요. 저희의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이제 이 멘트를 보시면서 나는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많은 환경이 그리고 디바이스가 그리고 솔루션이 많이 바뀌어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는 무조건 이제 회사로 출근하는 형태로만 일을 했었습니다. 네. 많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이제 세미나나 그런 발표들을 통해서 사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이 저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전통적으로 이제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말로만 듣던 그리고 상상으로만 하던 그 재택근무를 정말 실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많은 뭐 줌으로 항상 뭐 원격으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팀즈라든지 아니면 슬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팀과의 그 끈끈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가 되면서 누구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자. 누구는 다시 그래도 재택근무 환경을 위해서 나는 이제 집을 이제 다 세팅을 해놨는데 내 책상도 다 세팅되어 있고 장비도 그렇고 모든 솔루션도 다 이제 나는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데 회사로 다시 나는 재택근무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물론 이 의견이 대부분은 이제 그 회사의 대표분과 이제 임직원 간의 의견으로 좀 나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 예전처럼 우리 회사 직원들이 같이 모였을 때 우연히 이제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불꽃 튀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길 바래. 그래서 좀 회사로 나왔으면 좋겠어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회사 출퇴근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그 시간을 차라리 일하는 데 쓰고 싶다. 나는 그게 더 생산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이 원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높은 생산성을 원하고요. 그리고 팀 간에 그래도 화합하는 것은 원합니다. 같이 어떤 의견을 나누고 싶기도 하고, 내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은 여전히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연성은 또 갖추고 싶습니다. 좀 더 출퇴근하지는 않더라도 이제 그 시간을 아껴서 내가 자기 개발하는 데도 쓰고 싶고 일을 더 퀄리티 있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방식을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으로 채택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또 아예 재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누구는 며칠은 나오고 며칠은 이제 집에서 하기도 하고요. 아예 이제 풀로 회사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면 그 워크 프롬 홈 리서치라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데이터에 따르면 23년 7월 이 정도에 이제 59%가 사무실로 복귀를 했고 모두가 그리고 29%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12%는 완전히 이제 재택근무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트너 뉴스룸에 따르면 23년 말까지죠. 23년 말까지는 전 세계 근로자의 한 39%가 하이브리드 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차용해온 방식에서 이제 줌이라든지 슬랙이라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 툴을 사용하면서 알게 된 그런 효율성 때문에 완전히 예전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운 환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기대치도 높아졌고, 우리가 이제 원격으로 근무가 가능한 거를 이제 비로소 느끼면서 이제 아예 먼 거리에 있는 직원들 혹은 먼 거리에 있는 어떤 클라이언트와도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구나를 모두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기존에도 우리는 그 스크린 화면 안에서 어떤 업무들을 다 이뤄나가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스크린의 중요성이 지금은 이제 더 커졌습니다. 스크린 안에서 회의도 진행하고 의견도 주고받고 우리 이번 프로젝트에 관련된 회의를 할 때에도 꼭 회의실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커뮤니케이션 툴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방식으로 끝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문구는 이제 드랍박스의 사명입니다. 드랍박스는 더 진보적인 업무 방식을 설계하는 그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박스에서는 사실 이 혼란의 시기를 기회로 삼았고요. 그래서 2020년 10월에 전 세계에 있는 오피스를 아예 없애고 이제 아예 그 원격 근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을 재택근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격 근무의 실험실로 아예 그 드랍박스를 삼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근로자들이 더 효율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지를 이제 회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드랍박스 홈페이지도 가보시면 이 원격 근무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다양한 툴킷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원격 근무의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분산된 팀원 간, 그래서 떨어져 있는 그 팀원 간의 컨텐츠를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동안 써왔었던 도구에서 더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게끔 됐거든요. 이 의견도 주고받아야 하고 미팅도 해야 되고 일정도 계속 체크해야 되고 이제 다양한 업무들을 더 효율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생산성 도구들을 계속해서 차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앱을 계속해서 전환하면서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자료, 어느 정보가 어디에 저장했었는지를 기억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혼란들이 우리한테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제 저희의 이제 업무 환경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그랬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업무 환경들이 저희한테 놓여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랍박스에서 이런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드랍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이 드랍박스 웹뷰를 통해서 다 프리뷰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포토샵 파일이라든지 이런 그래픽 전문 파일도 드랍박스 웹뷰를 통해서 다 프리뷰를 하시면서 따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프리뷰하면서 원하는 영역을 바로 지정해서 이 영역에다가 표시를 하고 의견을 넣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고받고 싶은지를 따로 메일을 열어서 표시를 하고 이미지를 첨부하고 이런 과정을 추가로 가져가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픽 파일뿐만 아니라 DWG 형식의 도면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워드, PDF, PPT 같은 그런 문서 파일이라든지 다양한 파일들을 프리뷰 하시면서 원하는 영역에 직접 의견을 주고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이제 영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상 파일도 사실 이제 의견 주고받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컨텐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영상 파일에서도 원하는 영역을 재생을 하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의견을 남겨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35초 정도의 이 부분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달라 이렇게 의견 남기게 되는 거죠.
상대방은 이 의견을 클릭하자마자 재생바가 그 위치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영상의 어느 위치에서 어느 부분에서 의견을 남겨준 건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영상을 통해서 서로 이제 협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른 컨텐츠들보다 굉장히 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랍박스가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기능에서 더 발전된 기능을 통해서 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협업에서 어려운 점은 사실 이 컨텐츠가 각각의 그 도구들로 생성이 되다 보니 이제 각각의 저장 장소로 분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피드백 내용을 어떤 컨텐츠에 대입시켜서 서로 주고받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그리고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과의 어떤 피드백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죠. 우리 동료는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했지만 막상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했더니 이 부분은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건 내가 생각한 컨셉이 아니네요 라는 그런 상반된 의견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의견을 통해서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드랍박스에서는 드랍박스 리플레이라는 것으로 이제 동영상 검토와 그리고 이 최종적으로 완료시키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관련해서 어떤 협업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 컨텐츠가 단순 그 문서 이미지를 넘어서서 이제는 동영상 컨텐츠로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 데 많이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 컨텐츠에 대한 협업이 앞으로는 갈수록 더 중요해질 텐데요. 지금 이제 리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타임스탬프를 찍는 것 플러스 원하는 영역에 이 마크업을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이 수정되길 원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의견을 공유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공유되어서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내역을 다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의견을 같이 확인하시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버전 1에서 그 피드백을 받았던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서 다시 버전 2를 올리게 되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버전 1과 버전 2를 비교해 가면서 하나의 공간 안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동영상 컨텐츠의 그 편집 도구인 뭐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뭐 그 외 뭐 류마 퓨전이라든지 다양한 컨텐츠 편집 도구가 있으실 텐데요. 그런 도구와도 같이 원활하게 연동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 안에서 바로 상대방의 피드백 내역을 확인하고 그 도구 안에서 바로 리플레이로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이 드랍박스 안에서 모든 흐름을 유지하면서 그 서로가 컨텐츠를 가지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뇌과학 분야에서 따르면 이 흐름을 잘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어떤 그 집중을 계속해서 유지하게끔 도와준다라는 어떤 결과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협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협업을 넘어서 컨텐츠를 활용하고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영상 파일입니다. 이어서 이제 영상 파일로 작업하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드랍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 영상 파일에서 상단에 이 스크립트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영상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그 목소리가 이 녹취록의 그 스크립트로 정리돼서 오른쪽에 나타나게끔 됩니다. 그러면 이 영상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내용을 위쪽에 검색을 하시면 그 단어가 포함된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를 이제 그 검색 결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해당 시점으로 바로 이동해서 그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부분만 바로 확인하러 넘어가서 빠르게 캐치하고 이렇게 업무를 끝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서 컨텐츠 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공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제 PDF 파일입니다. 저장된 PDF 파일에서 PDF 수정 기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그 드랍박스에서 저장뿐만이 아니라 이 컨텐츠의 수정까지도 간단한 수정을 이어나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특히 어떤 자료를 상대방한테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빠르게 넘겨줘야 되는데 클라이언트에 따라서는 어떤 자료는 좀 더 앞부분에 배치돼야 좋고 어떤 자료에서 특정 부분은 빠르게 삭제해야 좋은 그런 자료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드랍박스에 접속해서 빠르게 간단하게 처리를 해주고 바로 공유해 주시게 되면 이제 각 클라이언트에 맞는 자료를 전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명 기능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워드 문서입니다. 워드 문서에서 바로 PDF로 내보내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JPG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기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바로 서명 요청을 보내게 되면 만약에 이 문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가 완료된 문서를 이제 서명까지 보내야 합니다. 그럼 드랍박스 안에서 바로 드랍박스 사인을 통해서 이렇게 서명 문서까지 상대방한테 전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고 그 사람이 서명해야 될 위치에 이렇게 서명 필드만 넣어주면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서명 필드와 상대방이 작성해야 될 이름 그리고 제가 또 서명자로 함께 참여해야 한다면 제 이름과 그리고 제가 사인해야 될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서 서명 문서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완료하고 직접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흐름을 하나의 공간 안에서 가져가 주실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문서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수정해서 다시 저장하고 그리고 이 완료된 문서를 상대방과 같이 의견을 주고받다가 이 의견 주고받은 것들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완료된 문서를 서명 요청까지 드랍박스 안에서 전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소, 드랍박스 그 문서 저장소에서 바로 필드를 추가해서 상대방한테 서명 요청을 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상대방한테 서명 요청을 보낸 이후에도 상대방이 서명을 완료하게 되면 그 문서를 만약에 이메일로 받았다고 하게 되면 다운받아서 내가 저장해야 될 위치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서명을 완료했을 때 바로 드랍박스에 그 저장되어야 되는 위치로 저장이 되면서 이걸 안전하게 보관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져가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가버넌스라는 그런 옵션을 통해서는 이 문서에 저장되고 삭제되는 그 기간에 대해서 자동화를 시켜 놓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서명 문서가 2년 동안은 삭제되면 안 된다. 혹은 2년 후에는 무조건 삭제해야 된다라는 어떤 자동화를 심어 놓게 되면 알아서 이제 데이터 가버넌스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의 수집에 대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PC의 폴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맥 화면이기 때문에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맥 폴더의 화면이고요. 드랍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이 드랍박스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되게 됩니다. 이 폴더 안에서 본인 계정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보실 수도 있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수정해서 다시 저장하면 상대방한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돼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자료를 바로 링크로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보낼 수도 있고 공유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안에서 상대방한테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여러 업체로부터 여러 자료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이 폴더 안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아주려는 제가 요청한 자료가 어디에 저장되게끔 하고 싶은지를 일단 들어갑니다. 우클릭을 하게 되면 파일 요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파일 요청이라는 메뉴 안에서 제가 요청하려는 그 요청 제목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B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여기 뭐 세부 설명에는 뭐 기한은 꼭 지켜달라 뭐 이런 내용을 적어놨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업로드한 파일이 어떻게 저장될 건지, 그리고 기한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한 이내에 이제 완료하지 않으면 이제 이 링크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한 지정도 해주실 수가 있고, 뭐 비밀번호 설정.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위쪽에 보시면 명명규칙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파일을 다 업로드하는데 그 파일이 알아서 정리되도록 이제 파일 이름 규칙을 제가 미리 심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이 먼저 나타나게끔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업로드한 날짜가 나타나게끔 할 건지, 아니면 규칙을 추가해서 보낸 사람의 이름도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나게끔 할 건지, 이 순서는 왔다 갔다 원하시는 방식으로 변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료하게 되면 이제 이 링크를 가지고 이제 상대방한테 전달하셨을 때 상대방은 이 안으로 파일 넣어주시게 되면 이제 저는 각각의 사람들로부터 각각 파일을 받아서 다운로드 받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파일 이름을 원하는 대로 다시 바꾸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드랍박스가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다른 작업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한꺼번에 좀 소개시켜 드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다음은 이제 드랍박스 닥센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유를 하고 협업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로부터 파일을 받았다면 이제 전달된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실 이제 각각의 사람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에는 이제 각각 의견을 받으면 되지만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뿌려진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추적하는 기능은 네, 이제까지 다른 솔루션에서 보기 힘드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드랍박스 닥센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건 제가 만든 어떤 자료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용자들로부터 사용자들에게 뿌려질 그런 드랍박스 홍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전달될 때 링크로 전달을 할 건데, 이 링크에 대한 암호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안전하게끔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떤 상세 설정들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메일을 입력해야지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하거나, 아니면 만료 날짜를 설정하거나, 지정된 이용자만 볼 수 있도록 혹은 지정된 이용자는 차단되도록 설정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이용자가 허용되게끔 한다면 특정 이메일 주소 혹은 특정 도메인만 이 문서를 열어볼 수 있게끔 어떤 제어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이 문서 열었을 때 문서 안에서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IP 주소, 날짜 같은 것들이 워터마크로 자동으로 찍히게끔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NDA 계약서를 입력해야지만 문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어떤 제한을 더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밀이 유지돼야 하는 어떤 자료 같은 경우에는 NDA 계약을 맺고 문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설정들을 해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영상이 굉장히 빠른데요. 이 영상이 전달되고 이 자료가 전달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 문서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이런 내역들은 저는 이제 전달된 사람은 이 문서에서 1페이지에 몇 초간 머물렀구나, 2페이지에서는 몇 분 동안 머물렀구나, 이런 내역들을 다 볼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된 자료가 상대방이 정말 다 확인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관심을 정말 많이 보였는지, 이런 내역들을 바로 확인해서 관심을 많이 보인 사람한테 바로 연락을 취하거나 아니면 그 후속 조치를 취하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관심이 없었지 하고 다시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한 명 한 명의 그 접속률을 보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접속 현황에 대해서도 대시보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1에서는 접속 페이지당 머문 시간이 어떠했는데 버전 2에서는 페이지당 머무는 시간이 어떻게 변했구나, 이런 것들도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고, 지역별로 접속자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런 내역들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닥센드를 통해서는 뭐 영업의 기회를 창출하실 수도 있고, 혹은 뭐 마케팅의 방식, 마케팅 자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어떤 피드백을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이 하이브리드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앞으로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앞으로 그 발표될 기능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알파 버전과 베타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이 기능들이 현재는 앞으로는 더 발전돼서 사용자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우선 Why is it 영상을 easier 보겠습니다. to search the entire internet than your own stuff? Meet Dash, the universal search tool by Dropbox. With every app, every tab, and everything on your to-do list competing for your attention all at once, Dash finds what you're looking for fast, no matter where it is, what it is, or how long it's been since you've last seen it. Even the link you sent weeks ago during a mid-project breakthrough, the one that could change everything. Now that you've found it, we started with storing files. Now you can search and stay organized across all your apps, all your tabs, all in one place, so you can get it all done and get on with your day. 네, 드랍박스 대시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이 드랍박스 대시는 네, 앞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느껴지셨나요, 혹시? 네, 아마 와닿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사용하는 도구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그 웹브라우저를 켜서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탭에 겹쳐서 계속해서 뭐 새로운 창이 열려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PC를 하루 종일 사용하다 보면 창이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아까 봤었던 그 자리 어디 있었지라고 헷갈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 드랍박스 대시는 커맨드 E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E를 통해서 바로 열리게 되고요. 그 안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면 AI 기반으로 범용 검색이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어디 저장했는지 기억해내지 않더라도 내가 연동시킨 앱 중에서 어디 저장됐는지 드랍박스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가져온 영상은 일단 그 다양한 그 웹 그 브라우저 탭에서 이제 제가 정보를 다 확인한 다음에 이걸 드랍박스 대시가 어떻게 정리해 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랍박스에서 이런 내용도 확인하고 그리고 윅스를 통해서 홈페이지도 정리를 했고 또 다양한 문서를 또 확인도 했고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아까 그 봤던 내용이 어디 있더라 하고 제가 직접 찾아야 되지만 지금 이제 드랍박스 대시 화면인데요. AI 드랍박스 화면은 드랍박스 탭들은 저기 상단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윅스 관련된 창은 그 다음 탭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포커스 디스트랙션에 관한 그 창들은 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AI에 관련된 그 탭들을 하나의 그 스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AI에 관련된 자료를 우리 팀원이랑 같이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 탭을 다른 사람이랑 또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박스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주면서 또 누군가와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사실 이제 웹에서 보고 있는 모든 창들은 우리가 정리하기 힘들어서 그냥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북마크로 저장해 놓고 보지 않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드랍박스가 알아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네, 이 기능에서는 또 본인이 연동한 어떤 캘린더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캘린더에서 일정을 보면서 그 일정과 관련된 저의 어떤 자료를 알아서 찾아줍니다. 다음은 드랍박스 AI에 대한 기능을 간단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사실 AI에 관련된 기능이긴 하지만 네, 간단히 보여드리면 우선은 이거는 그 영문 버전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고요. 어떤 계약 문서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어떤 문서에서 제가 지금 빠르게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미팅에 참석하기 전에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드랍박스 AI가 이 문서를 알아서 요약을 해줍니다. 그럼 이 문서에서 요약된 내용을 보고 빠르게 미팅 들어가서 아 그거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 요약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그 질문을 이 문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문서에서 알아서 답변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회의 내용도 요약해서 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음성을 인식해서 자막으로 뿌려주기 때문에 그 자막을 또 요약해서 저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도 활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전반적인 그 사용 툴을 가지고 이제 드랍박스에서는 사용자가 이 AI 기능을 통해서 사실 요즘에 AI 기능들이 여기저기 다 나오고 있고 챗GPT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이제 챗GPT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챗GPT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검색된 내용들은 이제 다 이제 공용화된 어떤 자료들이고 개인화된 자료를 이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박스에서는 이제 개인화된 본인이 저장한 모든 자료들 가운데에서 이제 검색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결과에 더 집중해서 나타나게끔 이 AI 기술을 제공하고 있게 되는 거고요. 이 AI 기술에 대해서는 드랍박스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용자의 데이터를 뭐 마케팅이나 이런 데 활용하지 않고 정말 그 본인이 정보 검색해서 그 활용하는 데에만 그 기술을 활용하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류 휴스턴 그 드랍박스 CEO의 멘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